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위 여러분들께서 소방, 정확히 자격증 이름이 뭐예요? 소방안전관리자 2급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에 전원 합격하셨습니다. 자축의 박수를. 그러니 제가 또 이 축가를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 핑계를 들고서 제가 축가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사랑가를 완전하게 가사를 외운 것 같아요.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한번 제가 오늘 불러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사랑은 사랑. 너무 원장님이 웃어서 놀아간대시잖아. 이로구나. 가사가 네 옷은 또 터져가지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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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로구나.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에이 내 사랑이로다. 에이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백청을 따르르르르르르르 부어지는 발라버리. 아니 우리 이건 노래 되겠나?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은 툭 떠. 반간진 수로 먹으려느냐. 아이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안도를 주랴 도두를 주랴. 귤병 사탕을 매과당을 주랴. 하이니 그것도 내는 실수. 그러면 네 무엇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단동 지지를 유지하니 매가지단 차에 먹으려느냐. 지금 털털게 살고 작은이 도령 사는데 먹으려느냐. 저리 핫고라 뒷태를 붙자. 이리 오너라 핫태를 붙자. 하장 걸어라 걷는 뒤를 붙자. 빵꾸도 썰어 이속을 붙자. 아하 메이도 내 사랑아. 축하드립니다. 이 핑계대고 한번 제가 리허설 해봤네. 그래요. 이 우리가 뭔가 하나 교두보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완사님이 아주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코믹하셔가지고 정신 못 차리겠네. 그럼요. 웃고 살아야죠. 좋은 아주 자세요. 그 8일 편이요. 이게 논어의 이제 앞장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논어가 이제 하기, 그 다음에 미정, 지금 8일 편이거든요. 요 8일 편이 아주 넘어가기 힘든 곡이에요. 이 내용이 딱딱하고 그 시대에 무슨 정치 상황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이거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갈까 합니다. 요거가 나가고 나면은 진짜 공자님의 진가가 발휘되는 그
말씀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또 이것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이건 또 공자님이 이게 현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게 또 아주 맛깔스럽게 또 느껴지고 또 인간적인 면도 좀 보이고 그래서 8일장은 뭐 저는 많이 사랑합니다. 네. 저번에 보면은요 4페이지까지 했죠. 네. 그래서 5페이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완사님, 우승포 완사님께서 한번 5페이지 붉은 글씨 읽어주세요. 위에 거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자활. 아니 한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네,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라의 예법은 내가 능히 그것을 말하지만 기나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은나라의 예법은 내가 능히 그것을 말하지만 송나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문헌부족의 경고 때문이다. 부족하다면 즉시 나 능히 그것을 증명하다. 네. 굉장히 이게 논어에 있는 구절 중에서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구절도 있고요. 또 뭐든지 그래요. 아무리 경전이라도 경전 속에서도 그냥 닭돌림 같은 그냥 부스러기 얘기들이 막 전개되기도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라의 예법은 내가 능히 그것을 말하지만 기나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은나라의 예법은 내가 능히 그것을 말하지만 송나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문헌부족의 연구 때문이다. 족하다면 즉시 나 능히 그것을 증명하리라. 공자님이 이제 예전에 그 진해 나라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데 이런 얘기죠. 문헌상 또 여러 가지 보증된 건 내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잘 전해내려오는 자료도 없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게 뭐 경전에 이런 얘기가 쓰이긴 하지만은 공자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공자님은 아는 것은 안다고 얘기하고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멋진 분이죠. 우리는 안다고 우리 그 공자님은 참 멋진 분이에요.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이거는 내가 하나의 예법은 내가 알겠는데 나라는 뭐 자료도 별로 없고 좀 잘 모르겠다. 송나라는 알겠는데 뭐예요? 은나라는 좀 알겠는데 송나라는 좀 부족하다. 그런데 자료 이런 것을 주게 되면 내가 정확히 얘기하겠다. 그렇죠. 일단은 듣고 말하겠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자님은요 절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선악의 문제를 판단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뭐 그렇게 특별히 의미하는 게 없겠지만 공자님의 마음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8일편은 저는 그래서 좋아요. 공자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우리 그러면은 뒤에 선생님이 일명이 월성에서 오셨죠. 네, 월성 선생님께서 그리고 있어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잘 안 보이셔가지고. 잘 안 보이시나요? 안경이 없어가지고 안 보이시네. 안 보이시는 넘어갈까요? 제제사 그 숯불임 이후의 것부터는 나 그것을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요. 체제사 그 술뿌림 이후 그랬죠. 그것부터는 내가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해설에 보면 체제사는 국가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로 천자가 계곡 시족이 지내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공자님이 살았던 곳이 노나라잖아요. 노나라에서 이제 이런 걸 지냈는데 이제 공자님은 인정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체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나는 이거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건 뭔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가 채사를 지내게 된 이유는 주나라 3대 왕인 성왕이 노나라를 분봉받은 주공이 주나라 건국에 공락하다는 이유로 특별히 노나라는 주공과 문왕에게 채사를 지내 좋다고 허락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이건 도리가 아니다. 공자는 좀 그런 원칙을 지키던 확고하시죠. 네, 그런 마음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바다입니다. 네, 바다님께서 읽으세요. 예. 혹자가 최제사의 이치를 물었다. 스승님 말씀하시기를 모르겠다.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이 천하에 있으면 아마 이곳에 보이게 함과 같아. 그 손바닥을 가르쳤다. 네, 그렇죠. 혹자가 채사의 이치를 물었어요. 스님님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모르겠다. 사실 공자님 몰라서 모르겠다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이 천하에 있으면 아마 이곳에 보이게 함과 같다. 그 손바닥을 가리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걸 묻냐. 그러니까 거꾸로 역설적으로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묻냐. 그래서 최사라는 거는 지낼 사람이 지내야지. 그러니까 지낼 천자 정말 한 더 큰 나라의 대표가 지내야 되는데 원래 중국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여러 나라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천재의 나라는 또 따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예를 어긋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이야기지만은 공자님이 형식을 그렇게 중시하는 분은 아니에요. 원래는 내면의 상황을 더 중시하거든요. 내면의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존중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져주고 계세요. 그게 유연성이거든요. 져줄 줄 알아야지. 일단은 내가 아무리 좀 유능하고 현명하고 위치가 있더라도 나이가 든 분이 있다면 연장자를 공경해주고 연장자 잘 몰라도 좀 받들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엮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유연한 자세죠 이게. 공자님 뭐 이렇게 답답한 얘기 아니야?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유연하신 거죠. 다음 구절을 그러면은 동찬 선생님 읽어주세요. 제사는 있는 것처럼 신에게 제사함을 신이 있는 것처럼 하셨다. 선생님 말, 나 제사에 같이 하지 않았다면 제사 지내지 않을 것 같아. 네, 여기서 제사라는 게 참 옛날에는 죽은 사람에게 혼이 있고 그래서 그 혼을 잘 섬겨야 된다 이래서 제사에 충실한 거라기보다는요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대해서도 돌아가셨다고 내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중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학에서 제사를 중시하는 거는 죽은 후에 혼이 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정성스럽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감사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의지와 다짐이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는 항상 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면은 있는 것처럼 신에게 제사하면 신이 있는 것처럼 하셨다. 선생님 말, 나 제사에 같이 하지 않았다면 제사 지내지 않는 것 같아 이랬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살아가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도 정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백마님께서 읽어주세요. 7페이지요. 왕성가가 질문에 말했다. 그윽한 곳에 아첨하기보다 차라리 부뚜막에 아첨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스승님 말씀하시길 그렇지 않소. 하늘의 죄를 여기면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네. 왕성가가 질문해 말했다. 그윽한 곳에 아첨하기보다
차라리 부뚜막에 아첨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참 애매한 문장이죠. 근데 이제 이런 뜻을 보면 돼요. 좀 더 이렇게 위세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첨하기보다 차라리 부뚜막에 아첨하라. 부뚜막 귀신, 내 가까이 있는 거기에다가 차라리 마음을 쏟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말하냐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소. 하늘의 죄를 얻으면 기도할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좀 질문과 답이 좀 엉뚱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 잘못된 그 군주를 섬기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그런 거라고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잘못하면은 그 잘못에 대한 것은 내가 받고 상대가 잘못하면 상대가 잘못한 것을 또 상대가 받는다. 하늘은 그렇게 섭리를 하시지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아첨하고 끼워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내가 정성스럽게 살고 인의예지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게 되는 거지. 상황을 살펴가지고 저놈이 형편없더라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찾아다니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성개발한다, 자기수행한다는 것은 원래 남은 참존하지만 남에게 끄달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을 지켜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자님의 사상은 충서라고도 합니다. 충서라고 하는 건데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요건 용서의 숫자죠. 예. 같을요. 마음같이, 내 마음같이. 그 마음이 중심. 이 마음이란 것은 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튼 어쨌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죠? 내가 어디 가나 최선의 일을 했단 말이야. 그거 하는 거고 아무리 남이 뭐라 그래도 나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네, 이런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 안 하게 되면은 하늘의 죄를 지면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연법이라는 건 되게 냉정한 거죠. 내가 오늘 하루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됐으면 그만큼 꼭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보상이 되는 거고 내가 오늘 선을 행했으면은 반드시 그런 일이 나에게 또 선으로 보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죠. 주변 눈치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현진님.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주나라가 이대를 고루 삼았다. 찬란하도다 분하여 나 주나라를 따르리. 네, 이대는 주나라 앞에 두 나라, 한나라, 은나라 얘기하죠. 이제 그때 이제 문화가 참 괜찮았다. 주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요. 교수님께서 읽으세요. 이 문장은 좀 빨리 갑니다. 네. 스승님이 태묘에 들어가시면 매사를 물어보셨다. 혹자가 말하기를 누가 말했나? 시옵 사람의 아들가 예를 안다고. 태묘에 들어가면서 매사를 묻는데 스승님께서 그를 듣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의니라. 네, 여기 해석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좀 좋습니다. 우리 공자님의 부친이 숭양흐리예요. 추후의 대부를 역임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을 추인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공자 선생님은 깐 거죠. 막 태묘에 들어가면서 매사를 물어보면 하니까 예법을 잘 모르는 분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스승님께서 그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이라 묻는 것이이다. 어떨 때는 묻지 않고 상황 봐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될 때가 있지만은 또 물을 때는 적극적으로 물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의심이라기보다는 의문인데요. 물어봐야 되는 거고. 자꾸 이렇게 그리고 묻는 것 자체가 자기의 그 학문을 또 발전시키는 길이고
그것이 예다. 내가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예냐? 모르면은 적극적으로 묻는 것이 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심성개발 생활순행에서 물어보기라는 게 있어요. 물어보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대 의견을 자꾸 물어봐야죠.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예거든요. 근데 예라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를 배려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얘가 있는 사람 항상 물어보고 행해요. 내가 미리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우리가 뭐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술 문화 이런 것은 그냥 술 무조건 주는 거예요. 저처럼 술이 안 맞는 사람은 괴로운 거지. 내가 술자리 안 가지만 그냥 술 한 잔. 담배도 그냥 무조건 주고 커피도 무조건 준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너무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에 자꾸 못 줘가지고 자꾸 주고자 하는 그런 정스러운 마음이긴 하지만은 한 번 더 살피게 되면 항상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그 프리움 설탕은 얼만큼? 물어봐야죠. 그냥 내 식대로 타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물어보는 거. 항상 그게 앞섭니다.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술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술을 안 먹는다면 거의 권하지 않죠. 예전에는 권하지 않으면 섭섭한 걸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그렇게 자꾸 권하면은 예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거예요. 요즘에는 그 성추행이 참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이제는요, 말을 어디가 잘못하면은 그냥 걸려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 저도 제가 이 말이 좀 좋게 말하면 자유롭고 막 말을 자꾸 하는 건데 여성분들에게 약간 좀 가볍게 아무 이런 생각 없이 했다가는 그냥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물어보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저기요, 제가 조금 야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도 상대 여성분이, 괜찮아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성추행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대뜸 이상한 얘기 하다가는, 바로 경찰서 갑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항상 넘어갈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물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다시금 안사님께서 읽으세요. 팔속이요. 8페이지. 안사님. 그래서 8페이지요. 스승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팔속에서 가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힘쓰의 등급이 같지 않아서다. 옛날에 보다. 네. 갑자기 활쏘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활쏘기는 이제 윤예 중에 하나죠. 선비들이 그 신진단련하기 위해서 행했던 거예요. 적중력 향상을 위해서. 근데 이 활쏘기에서 가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가죽이 중요하다는 것은 가죽을 힘이 센 사람 가죽을 뚫고 지나가거든요. 그 관역에. 힘씀이 등급이 같지 않아서 사람마다 체급이 있지 않냐 이거죠. 권투를 하는데 헤비급만 최고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다 체중에 따라 가지고 기량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지. 옛날에 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활쏘기할 때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걸 뚫고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그건 개인의 힘쓰기 영향 차이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즉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무엇이냐. 공부한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걸 우리가 구분하자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소한 일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이렇게 놓치기 쉬운 일들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나는 사소한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나는 뭐 잘생겼는데 키가 큰데 뭐 아주 예쁜 배우자를 얻었는데 뭐 이러면서 나는 그게 없는데 이러면서 막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사소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직 두 팔 두 다리가 멀쩡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신생활인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두 팔 두 다리 다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기 다 멀쩡하시잖아요.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배짱이죠. 다른 건 사소한 거예요. 좀 더 가지느냐 좀 더 없느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평화라고 하죠. 배짱이 생겨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지위가 높으냐 안 그러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나이가 많냐 이런 데만 관심 가지고 있다가 그거보다 내가 못하게 되면은 내가 기가 죽고 스스로 좌절하고 그거는 사소한 데 마음이 매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두 다리 두 팔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대인관계 가질 때 예법을 알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이런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런 것을 이제 혈색을 기울여서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벌성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9페이지요. 네.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공 초하루를 알리는 희생양을 제거하고자 했다. 선생님 말 사야 너는 그 양을 사랑하지 나는 그 애를 사랑한다. 네, 자공이란 제자가요 초하루를 알리는 희생양을 제거하고자 했다. 그 초하루에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자공이 그거 뭐 괜히 소비적인 거 아니냐고 치우자 이렇게 했는데 공자님께서는 사야가 자공이 이제 자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양을 사랑하지. 그 양이 아깝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예의가 더 중요하다고 봐. 양 잡어. 양 잡으라고. 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아끼는 것이 자공에게서는 중요할 것 같지만은 양을 제사 지내더라도 우리가 전체가 단결할 수 있고 마음을 모을 수 있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다면은 그런 의식이 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내면의 상황을 봐라. 나는 그런 예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나는 그런 도리가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을 규합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양은 한 마리 버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바다님께서 읽으세요. 스승님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섬기는데 예의를 다하면 사람들이 아첨으로 여긴다. 그 시대는 좀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임금을 섬기는데 예의를 다하면은 그걸 아첨한다고 여기는데 그렇게 볼 것 없다 이거죠. 그래 볼 것 없다. 내가 윗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 섬김이라는 그 자세가 아름다운 거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누군가를 흠모한다는 거,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거, 그 마음을 가질 때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참 예쁜 거거든요. 그걸 보라는 거죠. 누구 섬긴다 가지고 아이 뭐 정말 아침만 이럴 볼 게 아니라 야 섬기는 자세 아름답잖아요. 그 내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네, 동천님 다음 주요. 정몽이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르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 대답하기를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부르고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깁니다. 네, 그렇죠.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부르고.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아랫사람을 이게 이렇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법에 맞게. 예. 어떤 회사도 그렇잖아요. 다 그 사내에는 어떤 규범이 있잖아요. 법규가 있고 거기에 맞게 해요.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라. 신하는 그러면은 정성을 다해서 임금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성, 예절,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사욕에 의해서 사람을 부리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구절을 영마님께서 읽어주세요. 선생님 말씀하셨다. 관전은 즐겁지만 음란하지는 않고 슬프지만 상처 입히지 않아요. 네, 관전은 신경의 시제목이죠. 호흡, 고는 물소리라는 뜻이다. 암수가 이렇게 서로 부르는 장면을 그리면서 짝을 찾는 물소리처럼 요조숙녀가 짝을 만나지 못해 오매 불망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시다. 그래서 이제 요조숙녀예요. 노처는 아니고 때를 만났는데 내님이 없어. 그래서 오매 불망하고 사연 그 어떤 사랑하고 싶은데 좀 뭔가를 그리고 있는 이런 건데 이런 걸 보고 이제 공자님께서 참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즐겁지만 음란하지 않고 슬프지만 상처 입히지 않네. 그렇죠. 이게 라기부름이라는 게 있어요. 라기부름. 여기서 음란하다는 얘기는 남녀의 정이라는 것이 공자님이 판단한 음란이라는 것은 예법을 어긋나는 거죠.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거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남녀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그걸 시를 쓰고 또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이런 거는 참 즐거운 일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런 건 즐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라는 거죠. 슬프지만 상처 입히지 않네. 좀 외롭고 우울하더라도 그게 우리 삶 아니냐. 공자님이 이제 우울증에 대한 견해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아니 우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우울로 인해서 내가 리듬이 깨지고 상처를 많이 입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은 인간의 아름다운 정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예법만 지키면 된다. 좀 그리워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인생 그런 거 아니냐. 8일편은 이래서 좋아요. 공자님 마음이 다 훤히 비칩니다. 네. 그 다음 구절을 또 우리 현진님 네. 내공이 제아에게 hul기심을 보여주었다. 제아가 대하되 말하기를 하옵시는 순왕으로 임나라 사람들은 지품나무로 주나라 사람은 안나무로 라며 말했다. 백성들을 정렬케 하려는 문제요. 선생님 그를 듣고 말하기를 완성일이라 말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라 따지지 않겠고 기왕 일이니 책망하지 않겠노라. 네. 이 의역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노나라 홍해공이 제야에게 토지신사의 나무가 각각 다름을 물었어. 제야라는 제자가 이제 대답을 해줬어요. 공자님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라에서는 소나무를 심었고 어느 나라에서는 측백나무를 심었고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심었는데 아마 백성들을 전멸케 하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말을 기가 차서 말씀하셨다. 이미 끝난 일이나 말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은 따지지 않겠다. 지난 일이 나무라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 대답했어요.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토지신사의 나무가 다르냐 물으니까 제자가 자기 식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추측해서. 그게 공간이 일을 못째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나간 일, 지나간 일, 완성된 일, 지나간 일, 기왕의 일, 지나간 거 내가 제자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뭐 하겠냐.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과거에 잘못된 것을 캐묻기보다 지금 마음을 어떻게 잡고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 주셨던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또 갑니다. 네. 스승님과 관정의 그릇은 작도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관정이 검소했나요? 말씀하셨다. 관씨에게는 상기 배가 있었고 공적인 일을 경하지 않았는데 어찌 검소함을 얻겠는가? 그렇다면 관정은 예의를 알았나요? 말씀하셨다. 나라 임금이 가림벽을 세우자 관씨 역시 가림문을 세웠다. 나라 임금이 두 임금의 우호를 위해 마신 술잔을 두는 대를 두자 관씨 역시 술잔대를 두었다. 관씨가 그러고도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느냐.
네, 여기서 관중은 관포지기의 한 인물이죠. 이 공자님 태어나기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그래서 이 관중은 지금의 그 산동반도에 있는 소국 제나라를 춘추 5팩의 하나로 만든 중국 최고의 재상이다.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관중에 대해서 공자님이 한 말씀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장 헌문편에서 보면은요, 또 관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오랑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또 관중의 공로는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자세에 대해서는 공자님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검소하지도 않았다. 공적인 일을 겸하지 않았다. 너무 사적으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임금이 가림벽을 세웠는데 관씨도 임금을 따라했다. 두 임금의 오호를 위해 마신 술잔을 줬는데 관씨도 그랬다. 이게 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를 하셨죠. 능력은 참 뛰어난 분인데 예의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공자님은 참 냉철하신 분이죠. 냉정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좋다고 다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 또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점은 좋고, 그래, 그 관중이 있어서 오랑캐 침도 많고 좋은 일이 많았어.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이제 인격에는 조금 좀 모자란 바가 있었어. 그래서 이 공자님이 참 현실적인 이런 걸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 구절을 그러면은 완사님께서 12페이지에 읽어주세요. 오늘 이거 다 나갑니다. 오늘 저는 좀 빨리 나가는 게 좋아요. 스승님께서 수음악에 대해 말씀하셨다. 지극히 아름답다. 또 지극히 선하다. 무음악에 대해 말씀하셨다. 12페이지. 12페이지. 네. 스승님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 설명하며 말했다. 음악 그것은 가히 알 수 있지요. 시작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다음에는 순수한 소리 같죠. 또렷해지는 듯합니다. 풀어내는 것 같죠. 그리고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 설명하며 말했다. 음악은 가히 알 수 있는 거다. 시작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다. 그것 다음에는 순수한 소리 같고 또렷해지는 듯하다가 풀어내는 것 같죠. 그리고 아닙니다. 음악이 이렇게 흐르지 않느냐. 음악에 대해서 총평을 하신 거죠. 네. 시작은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다음 순수한 소리를 내고 맑고 또렷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마음을 풀어내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잘 마감이 되는 것 같다. 음악에는 뭔가 예법이 있고 질서가 있다. 이 음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 거고, 이 공자님 작곡도 하셨어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많이 이렇게 흥겹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음악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주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도 이 공자님의 그런 성향을 닮아가지고 이 기타를 들고 다니거든요. 공자님은 제 스승이잖아요. 네. 그 다음 구절을 그러면은 우리 제가 읽을까요? 우리 그럴까요? 박한 사람 읽어보실 거예요? 네. 의지방에 국경 지키는 사람이 아련을 청하며 말했다. 군자가 여기에 도착함에 나는 아련하지 못함이 일찍이 없었소. 수행자가 그를 아련시켰다. 나와서 말하기를 그대들은 이룬 것에 어찌 근심하시오. 천하의 무도함이야 오래되었소. 하늘이 장차 선생님을 목탁으로 삼을 것이오. 네네네. 그 의는 우리나라의 그 의읍을 말하는데 대략적인 위치는 지금의 하남성, 카이퐁, 인근의 남동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지방에 국경 지키는 사람이 아래를 청하며 말했다. 군자가 여기 도착함에 나는 아련하지 못함이 일찍이 없었어. 수행자 그를 아련시켰다. 나와서 말하기를 그대들은 잃는 것에 어찌 근심하시오. 천하의 무도함이야 오래되었어. 하늘의 장차 선생님을 목탁으로 잡을 것이요. 공자님이 그 천하를 주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별로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받아줄 데도 없었고.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국경 지키는 사람이 멋진 말을 한 거예요. 뭘 그리 걱정하냐. 천하의 무도함이 오래되었어. 지금 우리 천하의 도가 없어서 선생님 못 알아보는 거지. 장차 우리 선생님을 목탁으로 삼을 것이다. 된 사람, 인격자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힘을 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구절을 바다님이 또 한번 읽어주세요. 스승님께서 소음악에 대해 말씀하셨다. 지극히 아름답다. 또 지극히 선하다. 무음악에 대해 말씀하셨다. 지극히 아름답다. 지극히 선하지는 않다. 네,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음악에 대해서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선하다. 소음악에 대해서는, 무음악에 대해서는 지극히 아름다운데 선하진 않은 건데 뭐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소는 순임금 요임금을 계산한 노래, 무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과 결전을 벌이는 것을 묘사하는 음악이다. 이렇게 됐죠. 이제 순임금이 권력 얻은 거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뭔가 이 가사도 보고 음률도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초평을 하신 거죠. 거기 예법이 있냐 없냐를 아마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공자님은 항상 마음속에서 예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을 보고 이렇게 인간적인 평가를 좀 내리고 계신 거죠. 그 다음 구절을 공천님께서 읽어주세요. 스승님 말씀하시기를 윗자리에 머물면서 간대하지 않고 예를 흠하면서 공경하지 않고 상을 당해서 슬퍼하지 않으며 나는 왜 기운을 볼 것인가. 네, 윗자리에 머물면서 관대하지도 않아요. 포용력이 없어. 예법을 행하면서 공경하잖아. 여기서 예법은 격식이죠. 격식은 있는데 정말 마음에서 아주 공경스럽게 하질 않아. 그리고 어떤 슬픈 일 당해서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마음에 슬픔이 없어. 내가 왜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살겠는가. 예법이 없으면 나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일편이 끝났어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평가도 하시고 뭐 역사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참 냉정하시고 공자님이 얘가 아니면은 절대 가까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좀 요거는 좀 빠르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나갔습니다. 한 말씀씩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진님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희의 저 위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나 형님한테 별 남기치고 잘하게 되었으면 주의를 들어봐가지고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배려, 주변 사람을 잘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것이 좋습니다. 양만이 만들었습니다. 공자님의 참 인간적인 면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사님이 이런 면이 또 있어요. 아주 뭐 신성한 하늘 같은 그런 성품 같지만 인간적으로보다는 되게 아름다우신 분이죠. 소승님 나왔어. 원장의 그 가르침이 있으셔서 6개월간 무사히 일당을 마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장님의 많은 가르침 속에서도 하기 안 하기 지금 내떡 설교를 꼭 명심해서 2단계를 열심히 수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사가 오늘 아주 6개월의 장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그다음 원장님 한 말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단계를 시작하는 단계에 첫 걸었는데 공자님이 말씀하신 자기 중심적으로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단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말도 자기 중심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
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을 잡아야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 중심을 잡을 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예법에 맞으면 행하고 예법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지 말라는 얘기를 오늘 이 구절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예법에 맞으면 행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좀 오해를 하고 악하게 대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죠. 그럼 멋진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게 가겠다고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성님. 예, 저는 좀 공장님 말씀에 잘 뜻은 모르겠지만 하늘처럼 바다처럼 넓고 또 마음을 좀 키우는데 참 좋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뜻을 읽으셨어요. 공장의 뜻은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이렇게 포용하겠다는 그것이 의미예지예요. 예, 좋습니다. 바다님 말씀. 예. 많이 이제 배우고 익히고 술도 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아주 결연합니다. 자, 좋습니다. 동찬님 한 말씀. 예. 하나님은 항상 예를 중요시 여기시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공부하는 것은 항상 나에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어떤가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예법에 맞춰서 살 것인가. 왜냐?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즐겁거든요. 편안하거든요. 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겠다고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문제를요. 좋습니다. 박한선님 한 말씀. 예, 오늘 그 일 때문에 우리 도화 선생이 잠깐 딴 데를 가게 돼서 수업에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네. 호선 선생하고 도화 선생하고 6개월 동안 일단 고생하고 이 단계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 올라가서도 1단계 때 우리 원장님 가르침을 계속 따라서 냅떡 설계하고 불평불만 안 하면서 앞으로 또 6개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훌륭한 조언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2단